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미국이 노동절 휴장을 했기 때문에 따로 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한 하루였는데요. 전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가 되면서 테이퍼링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은 0.68% 상승했고 독일은 0.96%, 프랑스는 0.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 50 지수도 1.05% 올랐는데요. 유럽 증시 역시도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쉬어간 미국 증시가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절 이후로 실업수당이 없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1,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6일부터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난해 3월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시행을 해오던 이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750만 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270만 명은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18개월 만에 갑자기 지원금이 없어지는 급여 절벽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가게와 식당 등 여러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 수는 1,000만 개 정도인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실업자는 최소 840만 명이어서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혜택이 없어지게 되면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1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에서도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코로나의 영향은 있지만 백신 보급과 함께 어느 정도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실업급여를 주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동을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그로 인한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회복, 즉 고용지표가 좋아지게 되겠죠. 테이퍼링 시행을 앞두고 있고 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인 고용지표 개선이 필요할 테고, 현재 지지부진한 고용지표 부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를 중단하는 것이었겠죠. 큰 그림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보입니다. 잘 짜여진 각본을 시기에 따라서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왜 남의 나라 실업수당까지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건 아직까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경제지표와 스탠스가 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보면 실업수당이 끝났구나,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겠네 라고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큰 그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모처럼 기지개를 활짝 편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테크 중심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었죠.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한동안 오름세가 꺾이고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지표 부진이 오히려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도 되살아났는데요.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한 행사에 참석해서 민영경제 발전을 지지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면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각종 규제에 따른 경기 위축과 주식시장이 좋지 못했는데요. 너무 심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오늘 중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섹터의 움직임도 너무나 좋았죠.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 상승 반전에 이어서 오늘도 4.25%나 올랐고, 글로벌 리튬도 1.9%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드는 생각이 항상 있죠.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좀 더 담아둘 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주가는 여전히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가 전기차 태동의 원년이고 전기차의 확대 보급에 따른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이죠. 한참 여기저기 공장을 짓고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최소 2025년까지 공장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중국과 한국 시장의 관련 기업들 모두가 말입니다. 자,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살면서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신중한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처음 만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정말 저물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의 움직임과 ESG에 따라 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과 함께 이 전기차로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고 2030년부터는 8개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모델만을 생산하고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2030년까지 친환경차 40만 대의 판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GM은 2035년 이후로 휘발유와 디젤 엔진차의 생산과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향후 5년간 전기차의 연구 개발에만 30조 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벤츠 역시도 2030년부터는 전 차종을 전기차로 출시한다고 밝혔죠. 배터리 전기차 부문에만 54조 원을 넘게 투자할 계획이고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순수 전기차도 개발 중에 있고 내년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를 처음 만든 벤츠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개발 비용도 적지 않게 들이고 있는데요. 정말로 탈 것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보차도 2030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까지 글로벌 판매의 50%는 전기차, 그리고 50%는 하이브리드 차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차와 폭스바겐, BMW, 포드는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 시기를 아직까지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전기차 생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2035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만 판매하고 2040년에는 미국과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모든 판매 차량의 전동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종전의 계획보다 5년은 당겨졌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판매할 계획인데요. 2029년까지 전기차 75종을 출시하고 2035년까지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BMW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0만 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포드는 2030년부터 유럽에서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혼다 역시 2040년까지 전기차와 연료전기차만 판매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비중을 20%로 올리고 나머지 80%는 하이브리드 차로 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완성차들은 이미 전기차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한 발 한 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각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이 전기차 충전기 등의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지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지역과 국가에서는 당분간 이 내연기관차의 수요 또한 여전할 것으로 보여서 전 세계가 완전한 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은 다소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내연기관차는 이미 저물고 있고 2차 전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의 보급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존의 완성차 업체와 테슬라, 니오 등 새로운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업체 등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중국의 CATL, BYD, 그리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로 국한되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개인적으로는 더욱 기대가 되고 주목이 됩니다. 물론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2차 전지 소부장 업체들도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들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국내
2차전지 관련 ETF 투자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